드디어 2024학년도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터라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에 관심이 더욱 쏠렸습니다. 고난도 주관식 22번 문제를 두고 사실상 킬러 문항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 난이도를 기준으로 내년과 후내년 수능이 출제된다면 우리 예비 고1, 2, 3 학생들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 나가야 될지 수미사 의정부관의 한효은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미사 의정부관 한효은 원장입니다. 우선 이번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킬러 문항이 이슈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치른 수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학에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 정말 없었을까요? 그리고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있었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수투 문제를 푸는데 미적에 사용하는 변곡점을 이용한다든지 미적 문제를 푸는데 대학 교육과정에 나오는 편미분이나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킬러 문제들은 배제됐다.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부족했던 학생들은 작년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번에 이제 계산이 분수 계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긴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는 몇 번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수학교육과정표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과목에서는 이제 21번과 22번, 이제 선택 과목에서는 확통, 기하, 미적 다 공통적으로 30번보다 28번의 고난이도 문제가 배치됐었고요. 공통 부분에서 이제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학 상하에서 배웠던 2차 함수, 수원에서 나오는 로그 함수, 그 두 함수를 이용해서 또 수투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 개념까지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21번으로 배치가 됐고요. 22번 같은 경우는 수투에서 도함수 활용 파트, 소단원을 본다면은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파트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수능 수학은 공통 과목이 수원, 수투가 있고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선택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했던 학생들보다 표점에서 3점이 유리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EBS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요, 작년에 확통을 봤던 학생과 미적분 학생들 1등급 차이가 한 문제에 4점 차이 나게 됐거든요. 미적분에서 최상위권 이제 90점 중후반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죠. 역시 문과가 살기 힘든 세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가장 큰 변수는 재수생, N수생들의 증가입니다. 내년에 의대 전공까지 발표가 된다면 재수생, 반수생, N수생 수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재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재학생들보다는 확실하게 N수생들이라든지 재수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학생들도 저학년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 나간다면 그래도 이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정시로 간다는 건 결국 재수생이나 N수생하고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신 수시를 우선 중요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능 난이도를 기준으로 내년, 후내년 수능이 출제된다면 어느 난이도까지 풀었을 때 만점이 가능할지 우리 예비 고1, 2, 3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 방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문제들이 대부분 다 추론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론하는 과정들 연습이 이제 저학년 때부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많이 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들 많이 풀어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고1 과정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번 같은 경우는 고1 과정도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고1 때부터 그런 모의고사형 문제들을 많이 접하고 본인이 직접 써가면서 오답노트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수능 이후에는 특히 시간이 부족했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안배를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걸 연습하면 좋을까요? 평상시에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시간을 재면서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 학원에서 하는 쓰리노트 시대처럼 본인이 직접 그런 과정들을 쭉 끈기 있게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의 차례입니다. 예비 고3은 다가오는 3학년 1학기 내신도 챙겨야 되지만 수능 대비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비 고3 학생들이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 어떻게 수학 학습 전략을 짜야 될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겨울방학 때 3학년 내신을 챙겨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손수투는 개념부터 차분하게 다시 다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푼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수능하고 평가에서 나왔던 그런 기출 문제들을 직접 끈기 있게 끝까지 남이 풀어주는 것을 보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끈기 있게 푸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능은 변별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최상위권을 준비하는 학생은 고난도 문제 풀이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또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평소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에 미친 사람들의 탁월한 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고등수학, 내신과 수능을 잘 준비해서 수학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고난도 주관식 22번 문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명쾌하게 실감나게 풀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능 22번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자 먼저 자 fx가 3차 함수야. 최고차 함수가 1인. 자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조건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자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 k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f k 빼기 1 곱하기 f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언제? 항상 모든 정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 자, 박스 밑에 있는 조건이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조건과 자 f 프라임 4분의 1이 음수다라는 자 조건, 자 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제는 자 f8을 구하시오라는 게 자 문제야.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자 3차 함수니까 자 모양이 세 가지가 나올 텐데 자 그 중에서도 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에서의 미분값과 자 4분의 1에서의 미분값이 둘 다 무슨 수다? 음수다. 자 한마디로 뭐야? 감소하는 구간이 있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자 따라서 3차 함수 우리의 모양이 자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자 알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래야지만 어떤 자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미분값이 음수. 자, 그 다음에 4분의 1에서도 자, 미분값이 음수. 자, 우리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이 자, 정수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x가 4분의 1일 때 둘 다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 자, 따라서 x가 0일 때도 우리가 감소하는 구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3차 함수 중에서 자, 이제 자, 요거 조건들을 우리 하나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할 때는 항상 접할 때를 기준으로부터 하나씩 우리가 이제 추론해 나간단 말이야. 자, 따라서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줘야 할 게 자, 3차 함수 모양이 자, 요런 모양이 하나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0, x 이퀄 0이 이 감소하는 구간 어딘가에는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자, x 이퀄 0이 자, 여기에 있다라면 자, 그러면 자, 여기 정수들 값에서 자, 요 차이가 몇 차이가 나? 이 차이가 난다는 거 보이니? 이 차이가 나는 두 정수에서의 함수 값의 곱이 항상 0 이상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가 자, fx를 찾아줘야 돼. 자, 0이 자, 여기 있다라면 2는 이쪽에 있을 테니까 곱이 0 이상이다. 성립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런데 자, 0이 여기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어디 있겠냐 이거지. 자,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다면 마이너스 4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곱이 0 이상이 될 수가 없네. 맞아? 자,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곱이 0 이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는 자,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그래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또 자, 접하는 거. 자, 이 그래프부터 우리가 항상 출발을 해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추론해 나가는 거니까 자, x축이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0은 자, 감소하는 구간에 자, 0이 있어야 되니까 자, 0이 자,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2 차이 났을 때 x 값이 2 차이 나는 자, 두 정수에서의 함수 값의 곱이 자, 0 이상이 돼야 된다. 자, 0이 여기 있어요. 자, 마이너스 2는 이쯤에 있겠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과 0일 때의 함수값이 곱하면 0 이상이 된다는 조건 만족해. 자, 그러면 자, 요쪽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0이 여기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2가 여기에 있다라면 자, 요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네. 자, 그러면 2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2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면 4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돼서 자, 다시 곱이 양수라는 요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네요. 자, 따라서 자, 이러한 그래프 모양도 자, 안 된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자, 접하지 않을 때 볼까?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0이 감소하는 구간에 있어야 되니까 자, 0이 자,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차이 나는 정수들에서의 함수값의 곱이 항상 0 이상이야. 자, 0일 때 함수값이 양수네요. 2일 때 함수값이 양수, 4일 때 함수값도 양수니까 이쪽에서는 자, 얘가 성립을 해. 자, 문제는 자, 요 왼쪽에서 얘들아. 자, 0이 여기 있다는 얘기지. 0에서 함수값이 양수야. 자, 마이너스 2가 저 여기에 있다라면 자, 곱이 양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어긋나고요. 자,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다라면 마이너스 4일 때가 여기에 있을 테니까 다시 또 곱의 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네. 자, 다 따라서 자, 이 그래프도 자,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그래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지, 얘들아? 그래, 바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남은 거야. 자, 이러한 자, 그래프 모양이 자, 남았어요. 자, 감소하는 구간에 0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에 자, 0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감소하는 어느 구간에 자, 0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3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해 나갈 때 항상 기본적인 것들부터 이렇게 쭉 해 나가면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함수 값이 양에서 음으로 바뀐단 말이지. 곱이 0 이상이 돼야 돼. 함수 값의 곱이. 그 한마디로 이 곱이 각각의 함수 값의 부호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양에서 음으로 바뀌지 않니? 자, 근데 여기에 정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딘가에서 곱이 음수가 되는 정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네. 보여?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지. 바로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0이 있다 보니까 자, 여기에 있는 값과의 곱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거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겠지. 자, 따라서 0이 자,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떤 조건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자, 여기 요점 기점으로 2가 이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곱이 0 이상이라는 요 조건을 또 만족시킬 수가 없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x = 0이 어디 있느냐? 자, x = 0이 자,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자, 따라서 자, 이제 나머지 또 정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했어? 자, 요 점을 기점으로 여기에 정수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요. 요 점을 기점으로 여기에 정수값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지. 자, 한마디로 이 x절편들 자, 여기와 여기에 정수가 존재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폭이 바로 x절편의 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x절편들의 자, 이 폭이 몇 이하가 돼야 돼? 1 이하가 돼야 돼. 이 폭이 1 이하가 돼야지만 여기에 정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자, 이제 이 폭이 1 이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0이 여기에 있을 것이고 자, 정확하게 폭이 1일 때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fx가 함수식 바로 나오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자, 그러면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1 되겠니?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빨간색 조건 보이니? f'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되네. 자, f' 마이너스 4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 자, 16분의 3 빼기 1이 되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네요. 자, 요 조건은 어긋났지? 자, 따라서 자, 이 모양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두 번째. 자, fx 함수식이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자, 요 폭이 자, 여기 0이라고 했었지? 자, 요 폭이 몇 이하가 돼야 돼? 1 이하가 돼야 돼, 폭이. 자, 근데 둘 다 몇일 때? 1일 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바로 요 조건에 어긋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 자, 근데 하나 더 여기다 밑에다가 그려볼까? 자, 둘 다 폭이 1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0이고요. x절편의 요 폭이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었어? 요 둘의 정수값들의 차이가 몇 차이였어? 2 차이였었지? 정수값의 차이가 2 차이 났을 때 함수값의 곱이 0 이상인데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고요. 1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자,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과 1일 때의 함수값 곱이 음수네. 안 되지. 아, 이것도 안 된다. 자, 그러면 둘 다 폭이 1일 때 안 됐네요. 둘 다 폭이 1보다 작을 때 안 됐네.
자, 그럼 뭐가 남았어? 요 둘 중에 하나가 폭이 1이고 하나는 폭이 1보다 작을 때만 남았다. 자, 그래프가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그려져서 자, 여기가 0이고요. 자, 여기가 몇이고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랄까? 여기가 1. 자, 그럼 이쪽은 폭이 몇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여기에 있다. 자, 요 값은 모르겠다. 알파.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쪽만 폭이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여기에 몇이 있을 때, 자, 1이, 자, 이렇게 있을 때, 각각 fx 함수식을 세워보면, 자, fx가, 자, x에 x-1, x-알파, 단 조건이 알파가 여기에 있으니까, 자,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자, 요때, 자, 세 번째 조건에서 함수, fx 함수식을 세워보면, 자, 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 자,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치? 자, 조건은 알파가 자,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조건 뭐 있었어, 얘들아? 자, 구체적인 값 조건 바로 요 값이야. 자, 요 값을 통해서 우리가 알파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때 f 프라임 x가 정리를 해 보시면요. 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x에 x 빼기 1 더하기 x에 x 빼기 알파가 되겠지? 자,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 이 몇 나온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 나온다. 어떤 조건? 자, 요 조건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자, 알파를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니까 자, 그거 생략을 합시다. 자, 계산을 해보면은 알파가 몇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8분의 5가 나와요. 자, 따라서 자, F 우리가 8을 구하라는 게 문제 조건이었으니까 자, 8 곱하기 7 곱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 x 플러스 8분의 5 x에 8 집어넣어야지. x에 8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니까 자, 8분의 몇 나오냐? 69가 나오나? 자, 이렇게 나와서 결국 몇이다? 483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자, 요 조건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자, f 프라임 x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x에 x 플러스 1 더하기 x에 x 빼기 알파. 자, 어떤 조건?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온다라는 요 조건. 자, 여기다 대입을 해서 f 프라임 몇이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몇 나온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 나온다.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몇이 나온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 나온다. 자, 이때 알파 값을 계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와야 얘들아. 자, 그런데 자, 이 문제 보이니? 자, 알파는 0과 몇 사이에 있어야 돼? 1 사이에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1 나왔단 말이야. 자, 따라서 자, 이 과정도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굉장히 간단한 조건이었지만 이 간단한 조건이다 보니까 그래프 개형을 찾아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따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씩 자, 이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의 개형들을 쭉 찾아 나가는데 자, 여러분들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자, 모양이 이런 모양일 때니까 자, 이런 모양일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일 때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요 놈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씩 찾아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건들을 만족하는 자, 우리가 함수 fs를 찾아주는 문제가 바로 이번에 22번의 문제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 뭐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뭐 변곡점이라든지 뭐 이런 미적에서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이용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뭐 킬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굉장히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개형을 찾아내는 굉장히 까다로운 자, 그런 문제였다. 그리고 야, 이런 계산들이 굉장히 복잡한 자,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지금까지 2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이제 추론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수학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조건들을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들은 다른 사람들의 풀이보다도 본인이 직접 끝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 남의 풀이 보지 말고 본인이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